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그 무효와 무효와 취소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집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자, 1, 2, 3번 연속적으로 풀 것입니다. 여러분, 자, 1번 문제. 다음 법률행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 했는데요. 상대적 무효는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상대방의 악의 과실, 그리고 108조 통정의 표시의 무효, 그 두 개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통정의 표시인 법률행위, 이것이 바로 상대적 무효고요.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뭐죠? 무효를 가지고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머지는 모두 절대적 무효입니다. 1번에 의사능력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고요. 2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그리고 3번에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죠. 단속법규 위반하면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되지만 벌칙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효력규정은 무효가 되고, 5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아시다시피 폭리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했는데, 자, 1번에 피성년 후견인 갑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을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매수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슨 사유? 취소 사유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 그래서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찾아라 했으니까 취소는 일단 취소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다. 취소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일단은 유효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2번 갑이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을에게 매각했다. 사기죠. 110조 사기. 역시 취소 사유.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건 뭐냐면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각했다. 이 매매 계약. 자, 이거 어때요? 자, 매도한 경우, 이 을 소유 부동산을 갑이 매매 계약을 했다.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약도 유효한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진위 없이 자신 소유 고화를 을에게 증여하였으나, 4번이죠. 참, 4번. 자, 갑이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하여 을로부터 고가로 매수했다. 이것은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착오로 인한 취소고, 또 표의자의 뭐가 없어야? 중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1, 2, 3, 4는 이런 제한 능력, 2번은 사기, 3은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 그대로 유효, 그 다음에 4번은 착오. 그래서 1, 2, 4는 뭐예요? 착오 사유,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제한 능력, 사기, 4번은 착오. 이렇게 되죠. 취소 사유. 취소 사유는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유효한 것이었고, 5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갑이 진위 없이 자신 소유 고화를 을에게 증여하였으나, 진위 없이, 그러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 을이 갑의 진위 아님을 알았던 경우, 악인 경우에는, 자,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 5번 정답. 그 다음 3번 문제. 무효를 이유로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무효를 가지고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비통밖에 없습니다. 취소 사유 중에서는 착사강. 그렇죠? 묶어서 비통, 착사강 그랬죠. 자, 정답은 5번이죠. 통정의 표시한 법률행위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모두 절대적 무효네요. 네, 불법 조건.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2번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3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부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4번 문제. 다음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는데, 1번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그렇죠.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변동이 없고,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이 일정 시간이 바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 그렇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자, 뭡니까? 취소권의 단기 소멸. 그리고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그랬었죠, 여러분. 자, 제척기간이었죠, 여러분. 자, 여러분. 핵심 교재 56페이지 일단 펴두시고, 56페이지 펴두시고, 56페이지
자, 상단의 도표 바로 밑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 나와 있고요. 자, 법 10년 또는 추 3년입니다. 자, 제척 기간이다 라는 것이 통설 판례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거기 2항에 보면요. 56페이지 핵심 교재 2항을 보면 취소권 자체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것은 제척기간인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효가 되고 서로 간에 뭐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겁니다.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권 행사 기간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는 거 역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다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에 변동이 없으나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표는 없다 했는데 취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본다. 소급표 있다 그랬죠.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것도 우리 핵심 교재에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 자, 도표 어디 나와 있어요? 바로 53페이지. 53페이지 제일 위에 핵심 교재 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특정인의 주장이 있으면 취소는 뭐라 되어 있어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했죠. 자, 소급표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지문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경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효설이 통설적 입장인데요. 이중효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취소 사유지만 술에 만취가 된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면 이때 의사무능력자의 상태, 의사무능력 상태가 되니까 이때는 또 무효도 사유도 생기죠. 무효 사유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무효와 취소가 경합이 되는 경우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이중효설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니까 이중효설은 뭡니까? 무효를 주장해도 되고 취소를 주장해도 되고 무엇이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합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3번 보세요.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방금 든 사례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 상태에서 행위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예, 무효를 주장해도 무방하고 취소를 해도 되고 그죠? 자, 3번이 옳고요. 4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는 민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만을 무효로 취급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고 시작되면요 전부를 무효로 본다.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라 그러죠. 137조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본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자주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해당 부분만을 무효로 취급한다는 4번 틀렸고 5번 무효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틀렸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취소는 뭐예요? 취소권자의 취소 주장을 해야지만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임이 확정된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해야지만이 처음으로 돌아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5번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취소를 말하는 것이지 무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임이 확정돼 있다. 자, 그 다음에 1, 2, 3, 4 여러분 봤죠? 연속적으로 6번 체크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의 일부를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거 있죠. 소송 목적물 하면 예를 들면 뭐 토지에 관한 반환 청구 소송이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뭐 말소등기 청구 소송이다. 이런 소송에서 만약에 승소를 조건으로 승소한다면 그 소송 목적물의 일부, 토지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이런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합니다. 네. 선풍기 위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자, 갑이 양도소득세를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는 을 앞으로 넘어간 등기는 언제 하기로? 3년 후에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매매계약.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 비과세 그 보유 기간이 뭐 과거에는 여러분 3년 보유를 하면
비과세되는 그런 요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판결이죠. 그때의 사례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주고받고 하는데 등기는 당신 앞으로 넘겨가는 등기는 3년 후에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 이거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선풍기 위반은 아니다. 물론 관련 세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비슷한 판례가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이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뭐 3년 후에 등기를 하기로 한 이런 약정 말고도 비슷한 사례가 또 뭐 있죠? 다운계약서 있죠? 다운계약서 여러분. 실제 거래 가액에 비해서 낮추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다운계약서. 그것도 선풍기 위반은 아닙니다. 103조 위반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법적 효과는 유효합니다. 유효인데 역시 관련 세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본 바에 의하면 이 다운계약서가 아직 요즘도 성행을 하고 있다는데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이 되면요. 기준 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부과시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인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40%니까 400만 원이 가산세로 추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 징벌적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벌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은 103조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일세 위반된 법률행위는 해당되지 않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당부했고요. 그다음 3번. 여러분 핵심 교재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에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이중매매를 했다든지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게 저당권 설정계약으로 나왔지만 이중매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와 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자, 그러한 저당권 설정계약은 유효가 아니고 무효이다라고 돼야 되고요. 무효이다. 자, 3번 정답이고요.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세 위반하는 경우에서 끊으면요. 이런 조건을 뭐라 한다고요? 불법 조건이요. 불능이 아니고 불법 조건이요. 불법 조건은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전부가 무효이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 전에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정지조건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지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됐다면 무슨 조건이요? 불능 조건이다. 그죠? 그래서 불정무, 여러분 암기하고 있는 거, 적용하는 거 아시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우리 이제 조건 기한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또 보겠지만 핵심 교재 56페이지 하단. 핵심 교재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 정지 조건, 해지 조건 박스 보입니다. 그죠? 불정무 반드시 기억하고 있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앞에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답은 무효에서 유효로 바뀐다. 유효는 다른 말로 무조건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조건 기한에서 꼭 출제되는 내용이죠. 자, 바로 6번 문제 좋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5번 지문 있잖아요. 5번 지문.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불성취로 확정됐다 그러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니까 불성취 확정, 불능 조건은 조건을 붙였을 때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조건을 불능, 조건을 붙였는데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확정된 조건은 기성 조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불정무, 그러니까 무효로 된다. 맞죠? 옳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옳은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8번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다. 당연히 확정적 무효. 니은에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어때요? 배제 또는 잠탈 확정적 무효. 그렇죠?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 행정처분이 떨어진 경우 확정적 무효. 그렇죠? 네. 그다음에 디귿에 당사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역시 확정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확정적 무효 사유. 자, 여러분 교재에 핵심 교재 54페이지. 자, 지금 항상 옆에 펴 놓으시죠. 54페이지 중간쯤에 확정적 무효 사유. 자, 기억에 불허가 처분. 니은에 뭡니까?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디귿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잠탈을 목적으로 했을 때. 자, 그 세 개 나와 있죠. 자, 이왕 보는 김에 확정적 유효 사유도 보시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또 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없었을 때, 그랬을 때 역시 확정적 유효가 된다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표현 드린 바 내년 1월부터는 그 토지거래 허가제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가제와 관련해서 이 공부했던 유동적 무효에 대한 관련 판례 이런 것들이 좀 힘이 조금 빠진 지금 상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7월 16일 현재로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적용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아랑곳 없이 출제가 될 가능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그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지든 존재하든 그것은 공법상의 문제이고 민법상으로는 출제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점 여러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확정적 무효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 미엄은 뭐 상대방의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했다. 그 다음에 해제를 했다 해서 당사자의 해제가 이루어졌다 해서 확정적 무효라고 보기는 곤란하죠. 역시 미엄도 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해서 그 자체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X토지에 대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선. 여러분, 이렇게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 무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지급했다라고 설문이 나오면은 지문 중에서 반드시 계약금을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자, 무허가 계약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유동적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 했고요. 또 자, 그렇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이것을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 분명히 지문에 나올 테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라는 소리가 뭐냐면 수수 주고받고 수수에 의한 해제가 뭐냐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그럼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냐? 계약금을 포기하고 급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수령자는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다는 그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 즉 일명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시죠. 1번, 갑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매도인은 배액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그럽니다. 자, 2번, 갑을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근데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이다 하니까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을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은 한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갑과 을은 매매 잔금이 잔금 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자동 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다. 예, 뭐 급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도 있고 배액 돌려주고 해제할 수도 있는데 이런 해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잔금 지급 기일에 지급 없으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하자고 미리 약정 해제를 해둘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5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확정적 유효가 된다 했죠?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옳은 표현이고요. 자,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나요? 그죠? 예, 2번이었죠, 여러분. 자, 2번. 확정적 무효라고 돼야 되는데 유효이다 해서 틀렸고.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다음 설명 중 판례할 때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이다 했는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
네? 배제, 잠탈, 뜨면 확정적 무효. 그다음에 2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도 없다가 아니라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틀렸고 없다니까 틀렸고. 3번.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갑은 의뢰 거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채권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중도금 지급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잔금 지급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는 물권적 효력도 발생할 리가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확정적 무효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그랬었죠, 여러분. 예, 그러한 내용들 자 여러분 다 공부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 서로 간에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4번, 그러니까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4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 또 떴네요. 예, 이때는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지문 잘 봐두시고 갑이 을의 강박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갑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매매계약 자체가 비통착사강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의 의사의 흠결 내지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때는요. 그것을 이유로 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서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이때는 사기를 이유로 또는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여러분 자,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좀 넘어가죠. 12번으로 가시죠. 10번 다음 12번. 자, 여러분, 이제 전년도 기출문제죠.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137조.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전부를 무효로 본다. 일부 무효의 법리. 자, 그 다음에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 그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아직 칠판에 남아있네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유효한 것이. 이 계약은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 갑이 취득해서 넘겨주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는 생기겠죠. 그죠? 전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함으로써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고. 그렇죠? 전부 타인의 권리. 그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적용될 수 있겠지만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매매 목적, 3번. 다시,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했는데, 예. 틀렸죠? 네. 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 다음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는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예? 자, 그렇습니다.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뭐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자는 역시 무효입니다. 그죠? 그것도 일종의 절대적 무효인데 의사 무능력에서 회복된 상태에서는 무효행위에 추인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뭐 예외적인 그 사례가 있는데요. 예, 그건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일단 그런 지문이 하나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인 경우는 추인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5번.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뭐 들들이죠, 여러분.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한 판례가 아닌데, 빈출되는 판례는 아닌데, 뭐 색다르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들러리입니다. 자,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 그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결국,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부담 없이 봐두시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다. 맞고.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 없다. 그럼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소급효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소급효 없다. 자, 여러분 거기 54페이지 핵심 교재 54페이지 하단에 자, 동그라미 1번. 그렇죠. 무효행위의 추인. 가로 3. 그 그림 바로 옆에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한 것으로 본다. 즉,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예외는 있어도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3번 정답. 그럼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널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왜? 절대적 무효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55페이지 핵심 교재.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무효행위의 전환 1항에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법률행위 당사자가 본래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무효인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러한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 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돼 있죠. 그대로 지금 지문에 만들어놨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보신 김에 무효행위의 전환은 A 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B 행위로 돌림으로써 유효한 행위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수표 행위로서 요식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무효인 것을 어음수표 행위로서 행위 또는 수표 행위는 어음행위, 수표 행위는 반드시 요식을 갖춰야 되지만 요식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무효인 것을 어떻게 돼요? 요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인 차용 증서로 대체함으로써 무효행위의 전환을 기할 수가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아서 무효인 것을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토지에 설정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타인의 자를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면 이건 분명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입양신고로 대체함으로써 무효행위의 전환을 기할 수가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의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보시다시피 요식에서 불요식, 불요식에서 불요식, 요식에서 요식으로 하는 무효행위 전환이 있을 때, 자, 이때,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그림 바로 밑에 화살표에, 불요식에서 무효인 것을 다른 요식으로서의 전환은 인정될 수가 없다. 불요식의 요, 불요는 없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된다 그랬죠. 불요는 없다. 예, 불요는 없다. 예, 자, 됐습니다. 자, 15번 보시겠습니다. 자, 15번 보시죠. 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한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항소로 본다. 예.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는 소리가 뭐냐면 추인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추인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알고서 해야 되죠. 그래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예? 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틀렸죠? 법정 추인으로서의 이행의 청구 있잖아요. 이 이행의 청구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법정 추인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때 자세히 또 사례를 적용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쪽, 215, 16페이지 쪽 보면요. 법정 추인에 대한 사례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거기서 다시 보겠지만은 일단 법정 추인 사유 중에서의 이행의 청구 하면 이건 반드시 취소권자 쪽에서 이행의 청구가 행사돼야 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이건 법정 추인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일단 자세한 것은 그때 보도록 하고 2번은 틀리고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 소리는 이제 추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법률상 당연히 추인. 즉 법정 추인이 된 것으로 본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한다. 그렇죠? 취소는 본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행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죠? 자, 우리 한번 사례 한번 네, 그렇죠? 예. 요 사례 한번 보시죠. 자, 병이 갑을 기망하여 갑이 자기 토지에 을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게 해 주었다.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제3자에 의한 사기. 그렇죠? 제3자에 의한 사기. 갑이 을에 대해서 취소하려면 을에 뭐 또는 뭐가 필요하죠? 악의 또는 과실. 그렇죠? 악의 또는 과실을 이유로 갑이 을을 자, 취소를 하려면 갑이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을을 상대로 해야 한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취소의 상대는 누구다? 을이다. 만약에 이 지상권이 그 이후에 정에게 양도됐다 하더라도 이때 이 정은 제3자 개념에 해당된다. 몰랐다면 선이, 알았다면 악이. 그래서 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지 병이 아닙니다. 그죠? 병은 뭡니까? 불법 행위로 따른 사기자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그 상대방이 될 수 있겠죠. 손배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취소의 상대방은 을을 상대로 해야 되고 정을 상대로 취소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것은요. 정은 뭐가 됩니까? 제3자 개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정이 선이라고 한다면 또한 지상권을 양도받은 이 정이 선이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제3자 개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본래의 법률의 상대방을 상대로 해야 되고 또 이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설명이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응?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여러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갑이 병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을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 자체를 먼저 취소를 선행해야 한다. 틀린다. 그죠?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도 병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 사례는 병의 중개업자 병의 기망에 의해서 갑이 주택 분양 계약을 분양회사 을하고 계약 체결한 그 사례였습니다. 판례가. 자, 이때 갑이 병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양회사와의 주택 분양 계약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취소 안 하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꼭 기억하시고 또 출제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이거 꺼낸 거예요? 취소의 상대방은 본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해야 한다. 자,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오시죠. 15번에 4번 지문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 책임이 있다. 그렇죠? 현존한 한도에서 받는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무효행위가 추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예, 자, 여러분 판례는 뭐 거의 출제 가능성은 없는 판례입니다. 그냥 한번 봐두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가 됐다.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죠? 근데 그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춘다면 예,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인데요. 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15번 여러분 봐두었고 그 다음에 19번으로 바로 가시죠. 19번으로 자 갑니다. 여러분 19번 체크하시고요. 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1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자꾸 반복되지만 추인이 안 된다 했죠. 절대적 무효는. 그 다음에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한 번 추인하면 다시 번복해서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한 번 추인하면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다시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한 번 취소하고 난 다음에도 원칙적으로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확정되니까. 원칙은 그렇죠. 3번 가장매매 당사자가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항소로 본다니까 새로운 매매계약을 항소로 본다. 자, 좋습니다. 4번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렇죠. 법정 대리는 자신의 아들이 미성년 상태로 있는 동안에도 취소도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추인도 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당연히 제한 능력자가 능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추인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여러분. 자, 법정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는 자신의 그 제한 능력자가 여전히 뭐 미성년자 상태로 있는 동안에도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추인도 할 수 있다, 그죠? 자, 4번 맞고 5번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추인항소로 볼 수 없다. 여러분, 네?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원인 무효의 등기가 뭐예요? 그냥 무효인 등기죠. 무효죠. 효과가. 그 등기가 무효인데 무효라는 것을 알고서 가만히 내버려 뒀다. 가만히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추인항소로 볼 수 없다. 이거 어디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죠? 오히려 무권대리에서 더 중요하죠. 이 5번 지문은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 뭐 출제 가능성 좀 없는 지문인데요. 오히려 무권대리에서 중요해요. 그죠? 무권대리에서.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무권대리인의 행동을 알고서 본인이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서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항소로는 볼 수 없다. 그죠? 네, 그것이 더 중요하죠. 자, 어쨌든 옳고요.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었죠. 그죠? 네,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유효로 될 수 있다는데 틀렸죠, 여러분. 틀렸고. 17번, 18번은 여러분 체크를 하지 않은 이유가, 계속 뭡니까? 중복된, 것들이죠. 18번 봐도 여러분, 중복된 것이고, 문제가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17, 18은 생략하셔도 되겠고요.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자, 1번.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자, 일단 여러분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법률행위는 무효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는 원칙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 행위의 추인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원칙인데 무효 원인이 소멸한 이제 술에서 깨난 다음에 자기가 술 취해서 했던 행위를 그것이 무효지만 술에서 깨난 다음에 그것을 추인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 자 그것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20번의 1번 지문은 복습할 때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극히 예외적인 내용입니다. 2번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한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중요한 지문이죠.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령이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하는 그 146조의 취소권의 단기소멸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랬습니다. 제척기간은 여러분 소멸시효와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소멸시효는 시효 완성을 당사자가 소송에서 원용하여야 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원용을 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 판단한다 했죠. 그래서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한다. 맞습니다. 3번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 상태에서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취소가 아니고 추인, 지금 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인.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표시죠. 추인입니다. 추인은 미성년자는 미성년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성년자가 된 후에라야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계약이랄지라도
나눌 수 있는 가분성을 가지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원칙은 전부 취소가 원칙이지만 일부 취소가 하나의 계약이라도 나눌 수 있는 성격이 있다 또는 어떤 부분을 특정시킬 수 있다면 그 부분만 취소할 수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했는데 여러분 틀렸죠? 당연히. 자, 뭐 때문에 틀렸어요? 소급하여 때문에 틀렸죠. 소급하여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1번도 볼까요? 자, 21번. 자, 다음 중 법률행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자, 역시 출제 유형은 좀 과거 유형입니다, 여러분. 자, 요즘 잘 안 나오는 과거 유형인데, 일단 기억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확정적 무효죠. 그죠? 확정적 무효고요. 그다음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자, 그러면 기억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 니은의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니까 취소는 일단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효가 되고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지속되니까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디귿의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도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 대리였던 유효였던 것으로 확정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를 하거나 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도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 이렇게 되니까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확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리얼의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 명의신탁. 이건 여러분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맡겨두는, 등기해두는 그러한 명의신탁은 무효로, 절대적으로 무효로 합니다. 여러분, 무효로 하거든요. 당사 사이 무효로 보는데 예외가 있어요.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라든가, 또는 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상호 명의신탁 있죠? 상호 명의신탁이란 것이 뭐냐면요. 자,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돼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공유, 등기부상으로는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유 토지인데 갑을 두 사람의 공유 토지인데 등기부에는 그래서 공유로 돼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갑이 이쪽으로의 건물 짓고 살고 있고 을이 이쪽으로 각각 단독 소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상호 명의신탁이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등기해놓고 대내적으로는 각각 구분 소유, 단독 소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상호 명의신탁이라 그러고요. 이런 경우도 당연히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얼도 유효. 그 다음에 미음에 그냥 명의신탁 나오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냥 명의신탁 나오면 무효고,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이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미음에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 증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강박은 무슨 사유? 취소 사유죠. 그런데 12년 전에 한 증여 이렇게 돼 있어요. 강박으로. 이미 취소권의 단기 소멸을 경과했다.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10년 경과됐다. 그러면 취소권은 어떻게 돼? 소멸되죠.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10년 넘었죠. 그죠? 그러니까 취소권 소멸입니다. 소멸됐다는 소리는 확정적 유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다시는 취소 못합니다. 자, 그래서 유동적인 것은 뭐냐? 니은, 디귿 두 개가 확정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됐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무효 취소, 조건기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